남자친구가 너무 저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저한테 화풀이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은 저 사람은 날 안 만나요. 날 안 만나. 남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군. 단순히 말만 많은 거면은 문제가 될 리가 없어. 말을 하면서 의존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기야.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나 수진이 얘 있잖아. 이 기집애가 글쎄, 내가 일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팀장님한테 내 흉을 보이고 있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그동안 얘 완전 내 필인 줄 알고 그동안 팀장님 욕 다 하고 부장님 욕하고 뭐 박 대리님 욕하고 다 했었는데 좀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래? 오빠 말을 해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걔가 잘못한 거야? 말해봐 오빠. 이게 말 많으면서 의존하는 거죠. 상대방 남자친구가 말 많으면서 의존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죠. 한쪽은 말이 많은데 의존해, 한쪽은 말이 없으면서 의존해. 어마어마한 시너지네요. 거의 핵폭탄급인데? 만나지 말아야죠.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여기서 나 오빠 말 많은 거 진짜 좋았지만 재밌고 좋은데 나 지금 오빠 얘기 들어줄 기운이 없어. 나도 힘든 거 알잖아. 오늘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다? 헤어지자가 되는 거야. 이건 말하면 안 돼요. 말 좀 그만해 라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정서적으로 의존 좀 하지마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근데 말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은 헤어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돼. 그래야 말을 안 할 수 있거든. 티를 안 낼 수 있거든요. 안 만나면은 무언의 눈치를 주겠죠. 얘 왜 안 만나지? 얘 나 안 좋아하나? 얘 나랑 헤어지고 싶나? 하지만 바로 헤어지진 않고 조금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 안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저 남자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해야겠지. 즉 나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겠죠. 남자친구가. 상대방 남자친구의 의존성을 낮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너무 저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저한테 화풀이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은 저 사람은 날 안 만나요. 날 안 만나. 그 의존이 되니까 날 만나는 거지. 그건 알아서 푸는 거예요. 알아서. 그걸 적당하게 해야 돼.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개조할 수 없어요.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런 의존성이 커서 잘 넘어와가지고 쉽게 사귀어놓고 뒤늦게 와가지고 그 의존성이 힘들다고 개선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상담할 때 종종 등장하시거든요. 원하는 거 장점은 다 빨아먹었으니까 단점은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이중적인 심보는 버려야겠죠. 특히 남자분들 의존적인 여자만 쉽게 만나놓고 나서 할 거 다 해놓고 뒤늦게 가가지고 의존하는 거 힘들다고 줄일 수 없을까요? 헤어지기 너무 예쁜데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말이 많긴 해도 남자친구가 해주는 응원이 좋긴 좋았는데 좋죠 당연히. 근데 지금 헬로키티님이 그냥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헤어지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웬만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바로 안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정중하게 얘기해요. 오빠 나 사실 알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진로 때문에 고민 중이잖아. 지금 오빠 만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버거워. 오빠의 그런 좋은 면들도 내가 가끔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니까. 오빠도 힘든 거 아는데 이런 말해서 진짜 미안해. 자기 힘든 일들 개선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헤어지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도 이미 정서가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랬구나 미안. 너 힘든 거 모르고 내가 나 힘든 것만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여지가 있는 거고. 시간 갖자고 하면 헤어지는 줄 알던데요 라고 했을 때 그 헤어지는 줄 알면은 거기까진 거야. 정서가 그 사람도 지금 상태가 거기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존을 안 받아주겠다고 빽 헤어져. 이미 여기까지 힘듦이 차오른 거지 뭐.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헤어지는 건 똑같은 건데 뭐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바닥까지 에너지 박박 긁어서 쏟아 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래도 관계 개선의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언젠가 끝날 이 관계를 방치하는데 쓸 거냐, 이거예요.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은 다르잖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오, 제가 이거 뭐야? 아니, 그걸 진작에 얘기해줘야죠. 연락을 3, 4일에 한 번 한다고요? 이걸 연애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좋다고요? 아니, 3, 4일에 한 번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거면은 굳이 연애를 왜 해요? 굳이 남자친구라는 이름으로,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관계 설정을 뭐하러 해요? 그 정도 연락은 썸 타는 사람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삶이 바쁘고 그 정도로 삶에 여유가 없으면은 연애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연애라는 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고받기도 하고 넌 내 거 이런 관계 설정을 놀이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적금 붙듯이 투자하는 관계가 연애인데, 그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거나 뭐 1주년, 2주년 이런 결실을 맺는, 추억이라는 결실을 맺는 그런 관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는 관계긴 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과연 연애인가, 남자친구인가, 여자친구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관계를 사연을 통해서 접했지만 3, 4일에 한 번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관계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서로 여기면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요, 썸도 망한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야 그러면은 썸인 거예요? 라고 물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연락하지 않아요? 그럼 사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연애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썸과 연애를 규정짓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 설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그 용어를 만든 거지, 서로 내 남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부르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관계 설정이라는 건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우리 관계가 검증된 관계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를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는, 안녕. 남 눈치를 보면서 연애할 필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상담을 받을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굳이 둘은 잘 사귀고 있는 관계요 라고 증명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우리는 이렇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면 돼요. 근데 잘 만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만나나요? 남들은 어떻게 만날 때 행복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걸 적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겠죠. 보통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 않고요, 3, 4일에 한 번씩 연락하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납니다. 난 쉬는 게 먼저 와서 쉬고 다음에 보자고 하긴 했는데, 과연 이 남자는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지 않은 거였군요. 당연히 괜찮지 않았겠죠. 둘 다 바쁜 거야, 둘 다. 이래서 상담은 사연을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석할 거리가 점점점 많아지고 해석의 여지가 점점 다양해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거죠. 헬로키티님께서 이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마음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브로콜리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곁들이는 식단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하지만 오늘 내가 일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마라탕이 먹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마라 맛이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은들 해소가 되겠습니까? 연애를 지금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근데 헬로키티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남자도 헬로키티님과 연애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걸 느긋하게 기다려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주는 여자친구를 아무렇지 않게 관리해주고 유지해줄 수 있는 남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헬로키티님을 안 만나요. 헬로키티님보다 훨씬 더 안 바쁜 여자를 만날 겁니다. 그런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 능력이 되는 남자라 하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굳이 어려운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도 쉬운 선택을 합니다. 더 다르게 쉬운 선택을 합니다. 기완이요. 이 세상에 어딘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인연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기다리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연애에 적합한 상황으로 개선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연애를 할 마음이 있다면. 근데 항상 연애보다는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삶이 중요하니까 연애 잠시 접어두시고 삶부터 빨리빨리 해우시고요.
어떤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만한 일이니까 헬로키티님이 버리셨겠죠. 또 응원해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해결되자마자 연애는 또 하면 되죠. 그때 제가 또 연애 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